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아모아톡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선거 영사님이 나오셔서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환 영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선거 영사입니다. 자, 너무 씩씩하게 인사를 하셔서 잠깐 당황. 영사님 미국에 아틀란타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으니까요.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대부분 선거 영사님들은 선거 있을 때만 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거 끝나면 가시나요? 네,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네, 그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3월 말에 바로 또 네. 복귀를 합니다. 일을 쉬지는 않으시네요? 네, 쉬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인데 내년 3월 며칠이죠? 3월 9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랑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모든 선거가 수요일 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연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이제 주로 이제 연휴 이제 상황에도 많이 관광을 여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원래는 3월 2일이 3월 2일 날 수요일 날 그때가 선거인데요. 네.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게 공휴일과 이렇게 뭐 전일이나 뭐 다음 날 이게 선거일이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선거일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3월 1일이 3.1절 휴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처음 들은 얘기라서 굉장히 특별한 팁이 전달된 것 같아요. 상식이 드러난 것 같아요. 3월 9일, 2022년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사실 국외에 사는 우리들이 선거를 참여하게 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이 한 몇 회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횟수로 따지면 6번째 선거가 되었고요. 처음 실시한 게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거든요. 그럼 이제 한 10년 남짓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에 이제 선거한 걸 보면 아직도 누가 선거를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선거에 자격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돼 있으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되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만 18세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선거 당일날까지 만 18세가 되면 되는 건가요? 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이거든요. 3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0일생 이전 출생자 포함해서요. 3월 10일 포함해서 이전 출생자가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만 18세가 선거를 하는구나. 전 20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분들 있잖아요. 이제 한국으로는 고3,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2학년 중에 일부가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 18세라는 걸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국적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갈라지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재외 선거인과 그다음에 국외 부재자로 구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걸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외 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재외 선거인 이렇게 불리는데 이 용어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국외 부재자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시고 계시는데 주소가 있으시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외 일시적으로 국외로 가셔서 지금 현재 한국의 부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외 부재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일시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주로 네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주로 유학생, 네. 주재원, 그다음에 뭐 연구원, 네네. 아니면 그 여행객, 파병 그것도 있겠다. 예, 파병, 뭐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와 계신 분이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외 선거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중에 주로 영주권자 분들이 물론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재외 선거인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복수 국적이 인정이 되면서 저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재외 선거인이 되나요? 예, 우리가 복수 국자 중에 합법적으로 이제 복수 국적이 이제 되신 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만 65세 이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가서 국적 회복을 통해서 미국 본인의 이제 미국 시민권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가지게 되는 재국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실 때 재외 선거인이든 아니면은 뭐 그 부재자, 국외 부재자든 사실 상관없이 우선 투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무슨 웹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재외선거인인데 본인이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나? 저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외선거를 또 항목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연구 명부 등재 여부 확인이라는 확인하기가 나는 버튼 이게 콤보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요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본인이 연구 명부에 증대가 되어 있는지 즉 이제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거권이 있는데 원래 선거를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사실 선거할 때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선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한국 투표를 하려면? 먼저 투표를 하시려면 선거 명부가 증대가 돼야 되는데 선거 명부에 등재를 하시려면 유권자 등록, 편하게 말씀드리면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국외 부재자라고 아까 해당되신 분들,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일시 체류자, 해외에서 일시 체류자들이 보통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매 선거 때마다 매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이 두 가지를 재외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선거에 참여하시려면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외선거인은 항상 해외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유권자 등록 신청을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연구명부제라 그래서 한번 등록 신청을 하시면 일정 조건 하에 계속 등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등록하신 분들은 굳이 등록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 아까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선거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을 계속 연구명부에 등재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 두 번 이상 두 번 참여를 안 하시면 연구명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네, 다시 등록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 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재외선거 사무 중지가 돼서 투표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거는 우리가 참여 안 하셨다 하더라도 횟수에 포함을 안 시켜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네요? 카운트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재외선거의 명부에 올라가신 분들은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 없이 이번 선거에 바로 투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투표할 때 아니면 등록까지 하고 난리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선거도 그렇고요. 원래 등록해야 돼요. 나 선거할 거야. 그리고 등록해서 이 사람이 선거 자격이 있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권이 없으신 모든 분들은 일단 선거인 자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재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 전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등록 방법이 예. 어떤지가 관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쉬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거 되게 긴 얘기라서요. 예. 잠깐 쉬고 와서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선거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희 이 애틀랜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를 하기 전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전 등록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공관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신고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시죠? 아, 그럼요. 하루가 다 가요. 이렇게 뭐 차량을 이제 이용해서 또 주차를 하시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신고 신청 비율을 봐도 80%가 넘게 인터넷으로 많이 신고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주소는 어떻게 돼요? ovh.nec.go.kr인데요. 이렇게 그 URL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제외 선거 이렇게 검색어만 입력해도 바로 해당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접속이 나옵니다. 일단 자막에 나가겠지만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다 그러네요. 그냥 제외 선거 하면 당연히 이 사이트가 먼저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외 선거라고 있는 어떤 이제 뭐 탭이 있습니다. 맨 상단에 제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탭을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신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외 부재자 제외 선거인에 대한 용어를 잊으셔도 들어가시면 직관적으로 주민등록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국외 부재자 신고로 넘어가고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외선거인으로 등록 신청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나 말소 시켰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이민 오신 지 막 30년, 40년이 되셨는데도 아직 시민권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지킬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헷갈리고 나 있나? 뭐 이러면 어떻게 체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시스템에서 바로 체크할 방법은 없고요. 근데 국외 부재자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있으신 걸로 해서 신고 그 절차를 밟으셔서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연계를 해서 이분이 주민등록이 지금 유효한지 알 수가 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통지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시 제외선거인으로 다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한 번 더의 스텝이 있긴 하지만 근데 옛날엔 이런 일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전산화가 돼서.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등록이 됐어. 선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거는 우리가 2022년 내년이죠.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 투표 기간과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결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신고 신청을 하시면 본인 이메일을 보통 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이메일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또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희 가까운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직 결정되진 않았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12월 경에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그 투표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공관은 공관에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애틀랜타 총영사관이죠. 근데
사정에 의해서 네. 어떤 공간 협소라든가 여러 가지 네. 불편에 의해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네. 대체 투표소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전에 쭉 사용해왔던 애틀란타 한인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이 관할주가 높고 재구민수가 많기 때문에 네. 추가 투표소라는 걸 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곳이 몽고메리, 네, 엘레바마주의 몽고메리 네. 그 한인회관에서 투표를 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서 그 올랜도 우성식품이라는 곳에서 또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아직 생각하나요? 결정은 안 했고 과거에 그렇게 운영했다는 걸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등록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예, 지금 10월 10일부터 네. 지금 우리가 등록 신청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네.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2022년 1월 8일까지. 근데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네 하고 재국민들께서 여유를 부리시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막판에 잠시 또 하려고 했다가 또 잊어버려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 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신고나 등록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 곳곳 한인타운 곳곳에 직접 나와서 등록을 받으시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10월 10일부터 지금 네. 우리가 마트와 종교단체 예, 그리고 다 운영을 지금 순회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루스 H마트하고 네. 메가마트에서 네.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아시마트도 네. 주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지금 둘루스 H마트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뭐 당장에 요건 번호가 없어서 네. 좀 신고 신청이 좀 그렇다. 그러면 다시 요건 번호를 알고 오셔가지고 예, 다시 그 장소에 가시면 항상 접수 요원이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권 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권 번호가 없으면 등록이 자체가 안 돼요.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항목입니다. 예. 그럼 전화기로 그냥 사진을 여권을 띡 찍어가면 되겠네요. 네, 요즘에 그 여권은 분실한 경우를 대비해서 네. 사진으로 많이 이제 네. 찍어 다니시죠. 근데 여권 번호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또 현장 가서 네. 수기로 서면으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꼭 서면으로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현장 가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아니 그래도 꼭 저는 서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장에 그렇게 가시면 접수위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일단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도움을 주시는 현장에 가서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권이 만료되거나 이래도 번호만 있으면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최소한 접수할 당시에는 유효한 여권이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하루 이틀 또 아니면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접수하실 때는 유효한 여권이라고 한다면 일단 접수가 가능하시니까 예, 그대로 접수를 이제 신고나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권 번호가 있어야지 선거인 등록을 하는데 선거인 등록을 하는 그 당일까지는 여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비드 기간에 이제 여행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여권이 만료된 채로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여권이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권 번호만 있으면 등록인 신청을 하고 하지만 선거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6일이나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올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주중에만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말을 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을 금, 토, 일 이렇게 같이 그 사이에 두고 6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간별로 이제 사정에 따라서 6일간 운영하지 않고 뭐 3일이나 4일 날에 4일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3일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운영 기간을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3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 전례가 그랬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정해지고 나면 저희가 또 KTN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되는데 굳이 투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해외에 투표하는 그 투표율이나 이런 게 정말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는 뭐 투표 그 등록 신청률이라든가 이걸 말하고 싶지는 별로 않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최초에 우리가 신고 신청을 받을 때보다는 네. 굉장히 신고 신청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신고 신청을 받을 땐 재외선거라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거나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그 신고나 등록 신청하실 때 우리가 각종 뭐 본인 그 서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국적 확인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네.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을 통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 신청서만으로 우리가 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 때문이라도 이렇게 좀 신고 등록 신청 접수율이 좀 높아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또 참정권에 대한 굉장한 네. 또 선거권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뭐 한 표 안 한다 그래서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될 사람이 안 될 수 있고 안 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했을 때요. 정말 고작 14표 뭐 이런 차이로 선거인단 전체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 14표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요. 한국은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표가 그 마지막 등락을 가르는 한 표가 될 수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네. 네, 한 표가 어떤 결정적인 네. 네, 그 효과가 날지는 네. 네. 투표를 혹시 대리로 할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네. 우리 가족분들 네. 이렇게 지정해서 네. 동반해서 오시면 네. 투표를 보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같이 그 투표 칸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들은 2명 네. 예, 같이 와서 네. 지정해 와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 오셔서 만약에 현장에 혼자 오셨다 하고 근데 너무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 현재 계시는 네. 사무원들 중에 누가 지정을 한 명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어찌됐든 간에 뭐 투표소에 가시면 본인 신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진과 그다음에 네. 인적 정보를 확인하게 돼 있어서 네. 네,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네. 자,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나와주신 영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내 한 표 버려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